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1일 NBA 님 분석 추천 방송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특히나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1010님 추천 관심 또 감사합니다.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요. 제가 이거는 휴방을 가져갈 때도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될 때도 업로드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 참고하시고 확인해 보실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NBA 총 7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일단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자기 분석과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7가지 경기 빠르게 분석 진행하고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피닉스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피닉스 먼저 살펴볼 거고 일단 양 팀 다 오늘 경기가 있었어요. 경기가 있었고 내일 양 팀 다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인데 둘 다 오늘 이기고 왔죠. 둘 다 연승을 좀 바라보는 팀들이고 이제 홈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에드지컴이라든지 그라임스, 맥케인, 뭐 폴 조지 아니면 뭐 에드워즈 약간 이런 슈터들에 대한 좀 부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맥시라든지 엔비드 활용한 투맨 게임 위주로 게임을 풀어갔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맥시의 출전 시간이 40분 1, 2초, 40분 12초, 엔비드에 대한 출전 시간이 33분 18초. 그래서 사실 맥시와 엔비드 위주로 게임을 풀어갔다 보니까 체력 소모도 많았고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도 사실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백투백에 대한 대비는 잘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이거 사실 내일 엔비드가 백투백 상황에서 출전이 될지, 출전을 해줄지,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 조금 여러 가지 변수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사실 맥시가 40분을 뛰고 온 상황에서 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길레스피라든지 부커라든지 뭐 그레이슨 알렌이라든지 타이트한 수비를 조금 가져가 주면서 약간 뺏는 수비를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조금 더 평소 대비했을 때 체력적인 소모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쳐있는 상황에서 피닉스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맥시 입장에선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사실. 어. 자, 반면에 원정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정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14득점에 108점, 80점씩 내어주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플러스 5점이 리그 전체 9위까지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공격에서는 길레스피가 조금 안정감 있게 핸들링 해주고 있고 패스에 대한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요. 뭐 브룩스라든지 길레스피 아니면 뭐 알렌까지 외곽이 터져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마크 윌리엄스와 투맨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부커의 확실한 클러치 능력이라든지 강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게다가 그린까지 복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 피닉스의 경기력 솔선구님 자체는 추천 유지가 될 감사합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최근 이제 외곽에서의 야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점 라인 야투 같은 경우에도 점점 상승하고 있는 곡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음.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체력이 빠진 맥시를 더욱더 타이트하게 수비해 줄 수 있는 피닉스의 능력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백투백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잘 되어 있다는 점이라든지 감안해 봤을 때 피닉스의 플랜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피닉스 플랜이라든지
1.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시카고와 클리퍼스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시카고와 클리퍼스 경기 살펴볼 건데 최근 원정팀 클리퍼스가 연승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몇 연승이죠, 최근에? 6연승까지 장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가장 흐름이 좋았었던 누구? 카와이 레너드가 내일 경기까지는 아마 결장이 확정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됐고요. 최근 클리퍼스의 주요 공격 옵션 자체가 하든으로 가져가는 뭐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잡빙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콜린스라든지 주바치 활용해서 투맨 게임 가져간다든지 이런 공격 옵션들 위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하든이 오늘 경기에서 36분 57초 너무나도 긴 출전 시간을 가져갔었고요. 내일 백투백 일정에다가 이동거리까지 제임스 하든의 연배까지 감안해 봤을 때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클리퍼스가 최근 슈터들이 조금 잘 안 터지다 보니까 외곽에서 시도는 많이 가져가지만 성공률이 떨어지는 추세, 이 부분을 자유투를 많이 던져주면서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시카고의 파울 관리 능력이 나쁘지 않아요.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파울 관리 능력이라든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하더니 이런 우당탕탕 들어가면서 1대1 아이솔레이션을 들어갔을 때 뭐 자유투 획득이나 득점에 대한 지원이나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나 좀 거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시카고입니다. 직전 블루클린 만나서 124대 102, 22점 차 대승 가져왔고요. 화이트가 24득점에다가 뭐 스미스라든지 부젤리스, 부세비치, 허더, 존스, 도순무까지 좀 다양한 패턴, 다양한 선수에게서 많은 득점이 나와줬었죠. 총 7명의 손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카고가 괜찮은 게 뭐냐면은 화이트의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약간 패스에 대한 퀄리티도 많이 올라갔고요. 팀 전체적인 야투가 상승해주는 구간. 게다가 내일 이제 기디의 복귀까지도 조금 복귀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뭐 바로 선발로 들어오고 긴 출전 시간이 부여가 되지는 않겠지만 기디가 벤치 구간에서 경쟁력을 올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카고 입장에서는 많이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도키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시카고가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체력적으로도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시카고의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시카고가 뭐 상승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승, 마, 언더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시카고의 승이라든지 아니면 3.5 마헨 아니면 226.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참고들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휴스턴이랑 샌안토니오 볼 건데 maybe 아마도 요 경기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뭐 휴스턴이라든지 샌안토니오가 이제 화력,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요. 게다가 이제 222.5라는 굉장히 낮아 보이는 기준점 같은 경우에도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다만 양 팀이 공격만 좋은 게 아니라 수비도 되게 좋은 팀들입니다. 자, 홈팀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경기당 실점이 110.65 실점, 리그 전체 4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9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9위. 뭐 최근에도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높은 컨택 능력, 넓은 수비 범위, 뭐 파울 관리라든지 박스아웃도 되게 좋은 팀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비 지표가 정말 좋은 팀이 휴턴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원정팀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곽에서의 야투가 사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이 샌안토니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홈과 원정에서의 슈터들의 이런 야투 차이. 원정에서는 확실히 외곽에서의 지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홈에서 경기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야투율이 올라와 있는 구간인 건 인정하지만 원정에서 휴턴을 만났을 때 외곽에서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해 주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샌안토니오가 백투백 일정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웸비를 과연 출전시킬지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되게 빡시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자, 반면에 홈팀 휴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 옵션을 어떻게 많이 가져가죠? 사실 외곽에서의 야투가 얘네도 지금 안 터지고 있다 보니까 외곽에서의 시도도 줄어들고 있고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포스트에서 많이 시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유투도 많이 던져주고 있고 하지만 역시나 야투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근데 사실 샌안토니오가 포스트에서의 수비 능력이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이번 시즌 샌안토니오는 2점 허용률이 52.7%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5위에다가 뭐 파울 관리도 되게 좋고요. 템포 자체가 약간 다운 템포로 가져가면서 세컨 찬스를 잡아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누가 더 공격을 잘할래의 느낌보다는 누가 더 나은 수비 지표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사실 뭐 승패보다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샌안토니오의 3.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안토니오 3.5 플랜 아니면 이제 222.5 언더 가능성 까지 같이 언급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타랑 미네소타 볼게요. 유타, 미네소타. 죄송합니다, 님들. 자, 홈팀 유타가 원정 5연전을 끝내고 홈으로 돌아오는 일정인데 오늘 이 샌안토니오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이제 110대 123 13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뭐 실책에 대한 억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격 코트에서 세컨 찬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주면서 일단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 되게 좋고 실책이 없었다라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유타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다고 봐요. 그리고 유타라는 팀 자체가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되게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홈에서 가져가는 평균 득점이 몇 득점이다? 124.3득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 팀이 유타예요. 그리고 사실 미네소타도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실점률이 증가하는 팀이고요. 이제 마카렌의 복귀 이슈도 있고 키온테 조지의 경기력이 최근에 나쁘지 않고 팀 야투도 홈에서는 터져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유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최근 나쁘지 않지만 최소한 125득점 이상, 뭐 130득점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미네소타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에드워즈라든지 아니면 랜들이라는 확실한 원투펀치가 건재하고요. 뭐 맥다니엘스라든지 벤치 구간에서는 뭐 하이란드라든지 아니면 뭐 셰넌이라든지 나즈리가 지금 GTD에 걸린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얘가 없어도 충분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인 건 맞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유타가 시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마 약간 템포도 되게 빠를 거고 팀 야투도 터져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저는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승패 예측보다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245.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덴버랑 이제 레이커스 경기 볼게요. 덴버 레이커스. 자, 이 매치업은 레이커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해요. 레이커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홈팀 덴버가 뭐 요키치라든지 뭐 존슨, 발란슈나스, 크리스찬 브라운까지 빠져 있는 데다가 뭐 머레이, 티마슈, 뭐 고든까지 100%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일단 뭐 돈치치 활용한 포스업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에이튼 활용한 또 사이즈에서의 이점이 또 있다 보니까 아마 레이커스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격 옵션을 세트 오펜스 위주로 가져갑니다. 근데 사실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는 뭐 컨택 능력, 나쁘지 않은 컨택 능력에다가 수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도움 수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수비 범위라든지 전체적인 지표가 나쁘지는 않은 팀이다 보니까 과연 레이커스가 활용해서 원하는 만큼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지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해요. 게다가 원정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덴버가 주도하는 약간 다운 템포에다가 수비가 주가 되는 많은 공격 포지션을 가져가는 느낌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주는 느낌의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29.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승패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이거.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골든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골스 토론토. 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홈팀 골든 스테이트가 이제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4연승이죠. 4연승 장줄. 이번 시즌 공격에 대한 지표가 정말 좋은 팀인데 경기당 득점이 116.66 득점, 리그 전체 15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15.5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2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125.4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특히나 외곽에서의 많은 시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성공률이 40.49%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조금 자신이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뭐 커리부터 무디, 뭐 포지엠스키, 뭐 포스까지 1번부터 5번까지 3점을 던질 수 있는 슈팅 레인지를 갖고 있는 팀이고 성공률 자체도 동반이 되는 구간.
그리고 사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비를 붙어주는 팀이기는 하지만 실책에 대한 유도가 안 됐을 때 오픈 찬스를 꽤나 많이 내어주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골스는 홈에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핸들링을 보여주는 실책에 대한 비율이 줄어드는 그런 팀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사실 골스가 내일 토론토를 만나서 득점에 대한 지원, 야투에 대한 지원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득점에 대한 지원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골스가 경기를 뛰고 오기는 했지만 주전 자원 대부분 자원들을 25분 NKSHSP님 추천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관리를 잘 해줬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면에 원정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베럿이라든지 머레이 보이스 아니면 퍼들 같이 핵심 코어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다가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됩니다. 시즌 평균 득점이 113.48득점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108.6득점까지 득점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다가 외곽에서는 전혀 야투가 안 들어갑니다. 24.07%까지. 뭐 2점 라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자유투 라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뭐 토론토가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상대 실책을 유도하면서 트랜지션 상황을 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사실 토론토가 골스 원정 가서 좀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골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골든스테이트 승리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세요. 자, 다음 경기 세크라멘토랑 마이애미 경기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 마이애미. 세크 마이애미 볼게요. 자, 홈팀 세크라멘토가 직전 포틀랜드 만나서 4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어요. 끊기고 왔는데 다만 지금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야투가 잘 터지고 있습니다. 3점 라인 야투가 44.2%까지, 2점 라인 야투가 56.16%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슈터들의 슛감이 괜찮아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누가 복귀했냐면은 사보니스가 또 복귀했다 보니까 뭐 내일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보니스가 복귀했다 보니까 약간 이 친구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탑에서부터 핸드포 들어가고 스크린 서주면서 조금 더 다양한 공격 패턴, 높은 성공률을 유지가 되고 있는 세크라멘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사실 마이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 실점률이 증가하고요. 최근에 이런 실점에 대한 억제가 또 전혀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세크라멘토의 화력이 내일 경기에서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반면에 원정팀 마이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골스와의 원정에서 112대 135, 23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약간 팀 야투가 터지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다만 지금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도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마이애미가 또 가져가는 강점이 팀원 전원이 어디서든 슈팅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강점이 또 있는 팀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반등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마이애미가 조금 주도해주는 빠른 템포의 화력전으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236.5 기준 다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멘트는 다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세요.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진흙입니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 줄 거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이제 오후 경기 분석 멘트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BA까지 내일부터는 올릴 거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먼저 마무리 할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